1980년 나사 연구원 월시는 공기역 핵실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상어 비늘의 돌기를 본뜬 V자 형태 홈들이 로켓 표면에서 공기와의 난류 마찰 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영 종목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이는 특유의 V자 형태 비늘을 이용한 수영복의 연구 개발로 이어졌다. 이른바 상어비늘 수영복의 탄생이다. 1998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참가자 400명 중 85%인 338명이 도레이와 미즈노가 개발한 신소재 스피드로 만든 수영복을 사용했다. 스피드의 표면에는 발수 처리된 상어 비늘 모양 패턴이 인쇄되었다. 한편 이 수영복은 선수들의 전통적인 수영복 디자인에 혁명을 가져왔다. 원래 수영복 원단의 표면은 매끄러운 피부에 비해 물과의 마찰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수영복은 몸을 가릴 정도의 최소 크기였다. 그런데 만약 이 수영복이 맨몸의 피부보다 오히려 마찰 저항이 더 작다면 반대로 수영복으로 피부를 가능한 많이 덮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호주의 이언 소프가 입었던 반신 수영복은 스피도의 패스트 스킨이라는 이름으로 상어 피부를 본딴 것이었다. 그와 비슷한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시드니 올림픽 메달의 80%를 가져갔다. 이후 수영복은 거의 전신으로 진화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47개의 금메달을 만들어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108개의 신기록을 이듬해 열린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단 1년 만에 무려 43개의 신기록을 쏟아냈다. 2009년 마침내 과열된 수영복 개발 경쟁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발생했다.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대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당연히 1등할 것이라 예상됐던 수영 황제 펠프스를 이긴 사람은 독일의 비더만이었는데 올림픽 노메달에 그쳤던 메달권에서 거리가 먼 선수였다. 그런 그가 수영계의 레전드라 불리는 황제 펠프스를 제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레나의 엑스글라이드라는 전신 수영복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펠프스는 전년도에 입었던 반신 수영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었다. 수영계는 곧 충격에 빠졌다. 비더만 선수가 입었던 아레나의 엑스글라이드는 전신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100% 폴리우레탄 소재로 된 수영복이었다. 섬유로 만든 원단에 포함되는 스판덱스는 20% 정도가 최대이다. 2009년 원단이 아닌 필름으로 만든 전신 수영복은 기술 도핑이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수영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이 수영복의 비밀은 상어 비늘의 과학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풀바디 형태의 수영복 디자인에 있다. 수영복 제조회사는 상어 비늘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전신 수영복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기록 단축에 기여했던 것은 상어 비늘 표면이 아니라 스판덱스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왜 스판덱스가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었을까? 비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표면적이다. 수영할 때 물과 마찰을 일으키는 피부의 표면 저항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의 크기이다. 동일한 추진력일 때 물과 마찰을 일으키는 피부의 면적은 작을수록 속도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부의 표면적을 줄일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여성들의 코르셋을 생각하면 된다. 단백질 소재인 인체를 구성하는 피부와 장기는 탄력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위장의 신축성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녀린 체구의 찌양이 10인분의 음식을 먹고도 배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위장이 원래보다 10배 크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우레탄 소재인 스판덱스의 최대 신축이 600% 즉 6배이니 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축성을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코르셋으로 몸을 압박하면 땅에 닿을 정도로 늘어진 뚱보의 배도 쑥 들어가게 할 정도이다. 코르셋을 입으면 정상 성인 여성의 허리가 7인치까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무려 20% 넘게 피부가 수축된다는 말이다. 만약 코르셋을 전신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전신 수영복의 첫째 비밀은 코르셋처럼 강력하게 온몸을 압박하는 초강력 스판덱스 원단이다. 탄성이 클수록 압박이 커지고 압박 범위가 넓을수록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원단의 스판덱스 함량은 많을수록 디자인은 신체를 가급적 많이 덮을수록 더 좋다. 결국 시일로 구성된 원단이 아닌 수영모처럼 아예 100%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만든 수영복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수영복은 극도로 몸을 조여 피부의 표면적을 무려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신기록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전신 수영복의 두 번째 비밀은 표면 저항의 감소이다. 고속정의 매끄러운 표면과 유선형 바디는 항해할 때 물과의 마찰로 인한 저항을 줄여준다. 하지만 만약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하다면 막대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수영하는 사람의 피부가 매끄럽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한 바람에 피부가 물결치듯 출렁이는 것처럼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출렁인다. 반면 시속 60km 고속으로 유영하는 돌고래의 단단한 피부는 출렁이지 않는다. 수영할 때 인간에 드러난 맨살은 수상 스키보드의 날을 빨래판처럼 만든 것으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스판덱스 원단으로 압박한 피부는 단단해져 출렁이지 않고 돌고래처럼 된다. 하지만 선수의 기량을 다투는 시합에서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불공정해 보일 뿐 아니라 피부를 조이는 지나친 압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등 약물 도핑처럼 선수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금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경이로운 기록 단축이 유체역학을 연구한 첨단 신기술이 아니라 단지 선수의 몸을 압박하여 작고 가늘게 만들어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은 제조사에게도 그리 예쁜 그림은 아니기 때문인지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알려진 적 없다. 인간의 한계를 이긴 것은 상어의 비늘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조여 신기록을 꿈꾸던 인간의 집념이었다.